자, 우리 학생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경제역장 박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금융감독인데요. 이름만 들으면 좀 딱딱하고 어려울 것 같죠? 하지만 이게 왜 우리 경제에 반드시 필요한지 오늘 저와 함께 아주 쉽고 재미있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금융감독, 금융 시스템의 파수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좀 거창하게 들리나요? 근데 진짜 딱 맞는 말이에요. 우리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오늘 그 정체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금융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들을 쭉 배워왔잖아요. 그럼 이제 그 이론들이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봐야겠죠? 바로 오늘 배울 금융감독이 그 이야기입니다. 이 복잡한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공공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게 이번 챕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금융감독은 어떻게 보면 이론과 현실, 정책이 만나는 가장 중요한 다리 같은 거예요. 교과서 속 이론이 어떻게 우리 현실 세계의 안정성을 지켜내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저희가 경제학 원론 배울 때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한다고 배웠는데요. 왜 정부가 굳이 금융시장에 개입하고 감독해야 하는 건가요? 와,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우리가 탐구할 내용의 가장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금융시장이 정말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완벽하게 효율적으로만 돌아간다면 사실 아무런 규제나 감독이 필요 없겠죠. 하지만 현실은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시장 실패 때문입니다. 시장 실패라는 건 말 그대로 시장이 제 기능을 다 못하는 거예요. 시장에 그냥 맡겨뒀더니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데 특히 금융시장은 이런 시장 실패가 일어나기 굉장히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감독은 바로 이 시장 실패를 고치거나 그 충격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도구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융시장에서 시장 실패는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 주된 원인으로 크게 네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정보의 비대칭성. 둘째, 외부 효과. 셋째, 자연 독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행태적 비합리성. 자, 지금부터 이 네 가지를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혹시 현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정보의 비대칭성. 쉽게 말해서 거래하는 두 사람 중에 한쪽이 다른 쪽보다 정보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중고차 시장이죠. 차를 파는 사람은 그 차가 사고가 났었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속속들이 알지만, 사는 사람은 겉만 보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바로 이런 정보 격차가 금융시장에서는 거래를 하기 전과 하고 난 후에 각각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그 두 가지 문제를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거래 전에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역선택입니다. 이게 뭐냐면 은행이 대출을 신청한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신용이 좋고 안전한 사람보다는 돈 떼어먹을 위험이 큰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시장에는 질 나쁜 대출만 남게 되는 거죠. 반면에 거래 후에는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가 나타나요. 예를 들어 은행이 예금보험에 가입돼 있으니까 어차피 망해도 정부가 책임져 주겠지 하는 생각에 더 위험한 것에 마구 투자하는 거죠. 배째라는 식의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금융감독이 등장하는 겁니다. 왜? 정보가 부족해서 당하기 쉬운 우리 같은 금융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죠. 금융기관이 중요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만들고 사기를 막아서 시스템 전체에 대한 믿음, 즉 신뢰를 쌓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수님, 그런데요. 한 은행이 위험 관리를 잘못해서 망하는 건 그냥 그 은행 하나만의 문제 아닌가요? 왜 우리 모두가 그걸 신경 써야 하는 거죠? 아주 논리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하지만 금융의 세계에서는 한 은행의 실패가 절대 그 은행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외부 효과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의 행동이 전혀 상관없는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한 은행의 파산은 마치 무서운 전염병처럼 금융 시스템 전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확 퍼뜨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위험한 도미노 효과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은 한 은행에서 예금자들이 돈을 찾으러 몰려드는 뱅크런이에요. 그럼 은행은 당장 현금을 만들어야 하니까 가지고 있던 자산을 막 헐값에 내다 팔겠죠. 이건 시장 전체의 자산 가격을 폭락시킵니다. 이 공포감이 순식간에 퍼져나가면서 멀쩡하게 잘 운영되던 다른 은행들에도 사람들이 몰려가 돈을 빼기 시작해요. 결국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시스템 위기로 번지고 우리 실물 경제까지 완전히 망가뜨리는 겁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나라를 태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비용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번 이런 시스템 위기가 터지면 한 나라의 1년 총생산, 즉 GDP의 15%에서 많게는 20%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의 거의 절반이 그냥 허공고로 사라지는 것과 맞먹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사전에 감독을 통해서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거대한 위기 말고도 금융 감독이 필요한 좀 더 일상적인 이유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자연 독점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지급결제 시스템처럼 여러 개가 경쟁하는 것보다 하나만 있는 게 사회 전체적으로 더 효율적인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독점 기업이 횡포를 부릴 수 있으니 규제가 필요한 거죠. 또 최근에는 행동경제학의 관점도 아주 중요해졌어요. 우리 인간이 항상 합리적으로만 판단하진 않잖아요. 당장 눈앞의 소비가 중요해서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처럼 예측 가능한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에 이런 행태적 편의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새로운 근거가 생겨난 겁니다. 교수님, 설명을 듣다 보니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규제는 무조건 강하고 많을수록 좋은 건가요? 혹시 단점은 없을까요? 이야, 오늘 질문 수준이 정말 높네요. 바로 그겁니다. 모든 문제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죠. 금융 감독에는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가 하나 있어요. 바로 안정성과 효율성 사이의 끊임없는 줄다리기입니다. 규제를 강하게 하면 시스템은 당연히 안정적이 되겠죠. 하지만 그만큼 금융기관들의 창의적인 혁신이나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규제를 확 풀어주면 단기적으로는 효율성이 높아지고 활기가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스템이 불안정해질 위험이 커지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어느 한쪽을 무조건 좋다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이 둘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박스에서도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죠. 시장 실패는 금융 규제 감독의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는 사실만으로 금융 감독이 무조건 옳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단지 감독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최소한의 조건, 즉 필요 조건일 뿐입니다. 감독이 정말로 정당화되려면 감독을 함으로써 얻는 사회 전체의 이익이 감독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보다 반드시 더 커야 한다는 충분 조건까지 만족시켜야 하는 거죠. 자,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제 여러분은 금융 뉴스를 볼 때 그 표면적인 현상 너머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렌즈, 일종의 슈퍼파워를 갖게 된 겁니다. 화폐금융론 솔직히 어렵죠. 하지만 조금만 참고 견디면 이렇게 세상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 덕분에 여러분은 이제 복잡한 경제 뉴스의 이면에 숨겨진 진짜 맥락과 의미를 읽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말 대단한 힘이죠. 오늘 내용의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첫째, 금융시장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실패를 막기 위한 정부의 개입, 즉 감독이 필요하다. 둘째, 감독은 주로 정보 비대칭성과 외구 효과 같은 문제를 해결한다. 셋째, 그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시스템 위기를 예방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규제는 언제나 안정성과 효율성 사이에 절묘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오늘 얻은 이 새로운 슈퍼파워를 한번 직접 써보세요. 앞으로 TV나 신문에서 금융 관련 뉴스를 볼 때 그 기사 뒤에 숨어있는 시장의 자유와 효율성, 그리고 시스템의 안정성이라는
두 거대한 힘이 벌이는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